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그래도 이 정도는 과했다는 반응일까요? 다행히도 반등해야 되는 구간에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엔비디아, 테슬라 다 같이 좀 오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9월이 최악의 달이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사실 어느덧 10월이 지났어요. 3분의 1이 지나갔고요. 물론 아직 남은 날이 더 많지만 그 10일 동안 겪었던 그 불확실성을 계산하면 사실 한 달치 그 이상 이미 좀 타격을 받은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변동성이 완화되는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 한번 그 불확실성 요인들 하나씩 챙겨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브리핑 뉴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졌죠. 빨강색의 일색입니다.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500 지수 일제히 1% 넘는 반등을 시현했고요. 엔비디아, 테슬라 2에서 3%씩 반등해 줬습니다. 그런데다가 팔란티어 S&P 500에 신규 편입됐다라는 얘기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14% 급등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델 테크놀로지스 공교롭게도 또 AI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S&P 500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다는 점에서 AI 모멘텀 쭉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또 AI를 안고 있는 종목 하나가 시간외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특징주까지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그 불확실성 요인들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체크 포인트, 그래서 일단 금리 얘기 한번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리 좀 보기 싫어도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 요인이자 가장 제가 기대하는 변곡점 포인트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은 25냐 50이냐 이 얘기를 갖고 계속 한참 시장을 씨름 중이죠. 그런데 일단 9월에는 25가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9월에 좀 무리하지 말고 일단 좀 시간을 두고 보면서 이제 천천히 가자라는 관점인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11월, 12월에 갔을 때는 50씩 해서 총 125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그 9월만 넘긴다고 해서 끝나는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내내 25할래, 50할래를 놓고 줄다리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사실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25할래, 50할래가 아니라 50을 했을 때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25를 했을 때 시장이 좀 아쉬워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25를 하든 50을 하든 시장의 반응이 어떨까가 더 중요한 건데 어제는 다행히도 간밤에는 50bp B컷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크게 놀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결국 시장의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재료가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결국 확인해 보려면 B컷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B컷을 하려면 일단 앞서 보셨던 것처럼 9월에는 25bp로 갈 것 같고 11월, 12월에 B컷 할래 안 할래 또 얘기를 계속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B컷을 정말 하기 전까지는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시장이 정말 놀랄지 안 놀랄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아마 올해 내내 안고 가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런 모든 고민들을 다 담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아직 20일이 남았지만 10일 동안 받았던 충격이 한 달치 그 이상까지 좀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그런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고 선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약간은 조금 이번 주는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건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올 테니 다음 주에 한번 또 확인해 보고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두 번째 불확실성으로 기술주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 AI가 고점이다, AI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주가 또다시 시험대를 맞이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일선을 과연 이탈할 것인지, 200일선을 이탈하면 이제는 정말 흐름이 꺾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8월에는 200일선 갔다가 가까스로 반등에 성공했는데 이번 한 달 만에 또다시 찾아온 시험대는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Don't buy the dip, 그러니까 기술주 이제는 저가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인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어느 정도 좀 일리는 있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기술주의 어떤 흐름이거든요. 고점을 2번 찍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더블탑을 찍었을 때는 이때부터 하락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술적 분석상으로. 그리고 이 더블탑이 왜 넘기 힘들었냐라고 굳이 기술적으로 따지자면 보시는 것처럼 2001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기술주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까지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 쉽지 않다. 올라가려면 정말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그 강력한 힘은 금리 인하겠죠. 왜 금리 인하냐면 금리 인하를 해줘야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AI 혁명이 계속 좀 순항할 수 있고 AI를 위한 투자가 계속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가 안정이 되는 그림을 우리는 그래서 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과연 한다고 해서 여기를 이 강력한 그 저항선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사실 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충분히 강력한 힘은 마련이 되어 있다고 봐요. AI 혁명이라는 것은 아예 전체 산업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재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도 우려감도 어느 정도 공존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도 다음 주가 또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금리와 기술주 살펴봤고요. 한 가지 더 불확실성, 대선이죠. 대선 TV 토론이 미국 시간으로는 10일,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 10시에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저희가 이 내용을 좀 더 특집으로 구성을 해서 아마 방송을 내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집계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가 약 우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리스 열풍이 좀 불었었는데 그게 트럼프를 완전히 넘기지는 못했나 봐요. 오히려 이제 뭐 25%의 뭐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뭔가 세금 부과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정책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챙겨봐야 될지 내일 그리고 모레 아마 저희가 계속 진행 드릴 텐데, 일단 간밤에 트럼프 미디어라는 종목의 주가가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로 또 가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도 이게 또 내일 TV 토론을 하고 나면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겠죠. 그러면 내일 또 살펴봐야 될 세 번째 불확실성 포인트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이슈가 아마 이게 되고 다음 주가 이제 금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 그러면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핀비즈맵은 다행히도 그린라이트가 아주 쨍쨍하게 피어 올랐습니다. 어제 빨강이었고 오늘 초록이었으니까 내일은 다시 빨강일까요? 매일 하루 걸러 하루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흐름이라서 사실 뭐 이거를 좀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일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챙겨봐야 될 특징주들이 뭐 다양하게 뭐 각자의 특징주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아무래도 이게 최고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역시나 애플입니다. 애플이 신제품 공개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폰 16을 비롯해서 뭐 에어팟이라든지 요 이제 워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AI 소프트웨어는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애플이 이제 iOS 업데이트를 가끔 하잖아요. 다음 달에 아마 17인가 그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 스마트폰에 한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냥 스마트폰 아니죠. 아시는 것처럼 뭐 아이폰 16 시리즈 그리고 아이폰 15 시리즈 쓰시는 분들은 프로를 사용하고 계시면 이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비주얼 인텔리전스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이 카메라를 버튼을 누르고 카메라를 이제 그 식당 같은 데다 갖다 대면 거기에 이제 메뉴라든지 평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 이제 시리가 굉장히 좀 업데이트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시리는 뭐 지금 부르면은 어디서든 등장하는 그 시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궁금한 게 있을 때 뭐 내일 뭐 스포츠 경기 몇 시야 누구랑 누구랑부터 어디서부터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면 그걸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그거 찾아줘 해서 그 데이터 가공해서 나한테 보내줘, 뭐 카톡으로 보내줘 이렇게 하면 시리가 알아서 다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폰이 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애플 유저로서 굉장히 좀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AI의 어떤 또 다른 변곡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플 주가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걸 것 같아요. 가격이 동결됐기 때문에 뭐 추가로 뭐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살짝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주가가 횡보했던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런데다가 이제 화웨이가 보란 듯이 애플 신제품 직전에 3번 이렇게 접을 수 있는 3번이 아니죠. 2번 접는 거죠. 그래서 3단으로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을 공개하면서 선주문이 보시는 것처럼 3밀리언 그러니까 300만 대가 무려 들어왔대요. 3번 이렇게 하는 거면 저도 이것도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어찌됐든 스마트폰이 그동안 그토록 혁신 얘기를 못했었는데 AI 들어오고 2번 접는 스마트폰 들어오니까 뭔가 계속 폼팩터가 달라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거 보고 있으니까 사실 소프트웨어는 애플, 하드웨어는 삼성이었는데 삼성은 뭐 하는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HBM도 밀리고 이거 스마트폰도 만약에 화웨이에게 밀리면 조금 아쉬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가 좀 못 가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어찌됐든 중요한 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이제는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날 거고 혁신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오늘의 애플 주가는 그냥 잠깐 멈췄을 뿐 혹시 걱정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9월에 시장이 안 좋은 이유 중에 뭐 하나가 뭐 이제 휴가 갔다가 돌아와서 뭐 포트폴리오 재편하고 이것도 있었지만 애플이 9월마다 좀 부진했던 것, 애플이 공개할 때 항상 그냥 뭐 혁신은 없었다 이러면서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3개월 동안 전반적으로 그린라이트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AI까지 업고 들어온 애플이기 때문에 애플 주가가 연말을 랠리를 좀 주도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시면 특징주, 두 번째 특징주 빠르게 한번 볼게요.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재료인데요. 지금 이게 시간에 9%까지 급등하고 있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가의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고점이었는데 고점을 한 방에 뚫어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 소프트웨어 업체인데다가 AI 안고 들어가는 업체죠. 그래서 또 새로운 변곡점을 이제 AI가 인프라 중심, 엔비디아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스마트폰 이렇게 계속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AI 관련주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확신을 한 번 더 얹어준 오라클의 시간의 흐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난 그래도 기술 좀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항공주는 어떨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항공주가 최근에 유가 하락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보시는 것처럼 유나이티드 항공 그리고 젯블루 항공 이런 종목들의 주가 보면 뭐 9월이 그렇게 안 좋아? 난 모르겠는데 이런 주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국내 증시에서도 항공주, 항공수요, 유가 하락 수혜 이런 것들 연결해 보시면 또 다른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죠. 자,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잠시 후에 프리미엄 미국 주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